야간 근무를 앞둔 간호사 미정은 5살 손녀를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집을 나섰다. 걱정 말고 다녀와라. 말수 적던 시아버지의 한마디가 이상하게 마음에 걸렸지만 미정은 애써 불안을 눌렀다.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 지갑이 없다는 걸 깨달았다. 금방 다녀오면 되겠지. 그 선택이 인생을 바꿀 줄은 몰랐다. 집 앞에 도착한 순간 안에서 아이의 흐느낌이 들렸다. 문은 잠겨 있었고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낯설게 거칠었다. 미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다. 문틈으로 본 집안은 난장판이었다. 손녀는 울음을 삼킨 채 한쪽에 웅크려 있었고 미정의 손은 떨렸다. 하지만 망설일 시간은 없었다. 아이 생명이 위험해요. 그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다. 그날 밤 미정은 경찰서 조사실에 앉아 있었다. 손은 여전히 떨렸고 마음속엔 수없이 많은 질문이 맴돌았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왜 문을 잠갔을까? 손녀가 울던 이유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부터였다. 시아버지의 진술, 손녀의 증언, 그리고 집에서 발견된 그것까지 모든 퍼즐이 맞춰지자 미정은 자신이 알던 가족이 거짓이었다는 걸 깨달았다. 20년을 함께 살았던 시댁,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리고 그 비밀의 중심엔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있었다. 하지만 이후 드러난 진실은 모두를 무너뜨렸다. 엄마, 나 오늘 밤 근무해요. 미정은 전화기를 귀에 댄 채 냉장고 문을 열었다. 반찬통이 덩그러니 몇 개 있을 뿐 제대로 된 저녁거리는 없었다. 벌써 몇 달째 이런 시기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간호사 일로 생계를 꾸려가는 게 쉽지 않았다. 그래, 알았다. 은지는? 할아버지가 봐주신대요. 전화 너머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잠시 뜸했다. 미정아, 내 아버지가 요즘 좀 이상하긴 한데. 어떡해요? 말을 잘 안 해. 방에만 계시고. 근데 뭐 나이 드시니까 그러려니 해. 미정은 씁쓸하게 웃었다. 시아버지는 원래 말이 없었다. 아들을 잃은 후론 더 그랬다. 장례식 이후 한 번도 울지 않았던 시아버지. 그 모습이 오히려 더 마음을 아프게 했다. 괜찮으세요? 제가 퇴근하면 바로 모시러 갈게요. 전화를 끊고 미정은 은지의 방으로 갔다. 5살 손녀는 바닥에 앉아 색연필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은지야, 엄마 오늘 밤에 일 가야 돼. 또? 아이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다. 미정의 가슴이 찢어졌다. 아이 엄마인 며느리는 은지를 낳고 2년 만에 집을 나갔다. 이렇게 사는 거 못 견디겠어요. 그 한마디만 남기고 미안해 우리 은지. 대신 할아버지 댁에서 재밌게 놀아. 할아버지. 은지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미정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아이가 말을 잇지 않아 그냥 넘겼다. 할아버지가 은지 많이 예뻐하시잖아. 응. 아이의 대답은 힘이 없었다. 저녁 6시 미정은 은지의 손을 잡고 시댁 앞에 섰다. 낡은 빌라 2층. 남편이 어릴 적부터 살던 집이었다. 초인종을 누르자 시아버지가 문을 열었다. 아버님, 은지 좀 부탁드려요. 그래. 시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다. 70대 중반의 그는 여전히 건강해 보였지만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다. 어딘가 공허하고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느낌. 은지야, 엄마 다녀올게. 할아버지 말씀 잘 들어야 돼. 응. 은지는 작게 대답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미정은 뒤를 돌아봤다. 왠지 모를 불안이 가슴을 짓눌렀다. 왜 이렇게 찝찝하지? 하지만 시간은 없었다. 미정은 서둘러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병원까지는 1시간 거리. 미정은 버스 안에서 눈을 붙이려 했지만 자꾸 은지 생각이 났다. 아이가 할아버지라고 했을 때의 그 표정,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 듯 했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병원 근처에 도착했을 때였다. 가방을 뒤적이던 미정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지갑이 없어? 모든 걸 다시 꺼내봤지만 지갑은 없었다. 직원증도 교통카드도 현금도 전부 지갑 안에 있었다. 집에 두고 온 거야. 시계를 봤다. 7시 20분. 출근 시간까지 40분 남았다. 택시를 타고 다녀와도 시간은 충분했다. 미정은 다시 택시를 잡아 타고 시댁으로 향했다. 택시기사는 말이 많았지만 미정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점점 커져갔다. 7시 45분 택시가 시댁 앞에 섰다. 여기 세워주세요. 미정은 급하게 차에서 내렸다. 빌라 계단을 올라가는데 갑자기 2층에서 소리가 들렸다. 아이의 울음소리. 은지였다. 미정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계단을 뛰어올라 문 앞에 섰다. 문은 잠겨 있었다. 아버님, 문 열어주세요. 안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낮고 거칠고 평소와는 전혀 다른 톤이었다. 누구야? 저예요. 미정이요. 문 좀 열어주세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다시 은지의 흐느낌. 미정은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다. 거실 바닥엔 깨진 그릇과 음식이 흩어져 있었다. 은지는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다. 아버님, 무슨 일이에요? 은지가 왜 울어요? 네, 가라고, 시아버지의 고함에 미정은 온몸이 얼어붙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뭔가 크게 잘못되고 있었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다. 아버님, 저 문 열어주세요. 안 그러면 신고할 수밖에 없어요. 신고? 은지가 다쳤는지 확인해야 해요. 제발 문 열어주세요. 한참을 기다린 끝에 문이 천천히 열렸다. 시아버지는 문 앞에 서서 미정을 내려다봤다. 그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정아, 미안하다. 아버님? 미정이 집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은지가 달려와 그녀의 다리를 껴안았다. 엄마. 아이는 떨고 있었다. 미정은 은지를 안아 올리고 시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거실 탁자 위엔 소주병이 2개 있었다. 시아버지는 술을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아버님, 술 드셨어요? 그래. 은지한테 뭐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하지만 은지의 반응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었다. 미정은 은지를 데리고 나오려 했다. 엄마 일 가야 돼. 은지 데리고 갈게요. 미정아, 잠깐. 시아버지가 미정의 팔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나나 요즘 이상해. 밤만 되면 자꾸. 뭐가요? 시아버지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니야. 가봐. 미정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은지를 데리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오는데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시아버지의 낮은 중얼거림. 용서해라, 용서해. 미정은 그 말의 의미를 나중에야 알게 된다. 미정은 은지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간호부장에게 사정을 설명하고 당직실 한쪽에 은지를 재워뒀다. 은지야, 엄마 일하는 동안 여기서 자야 돼. 무서우면 언제든 불러. 응. 은지는 여전히 표정이 굳어 있었다. 미정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병동으로 나갔다. 하지만 일에 집중할 수 없었다. 자꾸 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 눈물, 떨리는 손, 그리고 마지막 중얼거림. 용서해라. 누구에게 하는 말이었을까? 새벽 3시, 미정은 잠시 쉬는 시간에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저예요. 왜? 무슨 일이야? 아버님,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전화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다. 이상하지.
한 달 전부터 그래. 밤에 혼자 중얼거리고 악몽 꾸고 술도 마시고.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봤자 뭐 달라지겠어?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다. 시어머니는 언제나 이런 식이었다. 문제를 덮고 외면하고 다 그런 거라고 말했다. 오늘 은지가 많이 놀란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소리 지르고, 뭐, 우리 아버지가? 네. 문도 잠그고 술 드시고 은지 혼자 구석에서 울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정아, 내 아버지 10년 전 일 때문에 아직도 괴로워하시나 봐. 10년 전이요? 준호 일 말이야. 남편 이름을 듣는 순간 미정의 가슴이 철렁했다. 준호, 10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그 일은 온 가족을 무너뜨렸다. 그 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내 아버지는 준호가 죽은 게 자기 탓이라고 생각해. 왜요? 사고였잖아요. 그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내 아버지가 준호한테 뭐라고 했대. 싸웠다고. 그리고 준호가 화가 나서 차를 몰고 나갔고 그게 마지막이었어. 미정은 숨이 막혔다. 그런 얘기 처음 들어요. 말 안 했어. 내가 알면 아버지를 원망할까봐. 전 아버님을 원망할 이유가 없어요. 사고는 사고예요. 근데 내 아버지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자기가 아들을 죽였다고 믿어. 전화를 끊고 미정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10년 동안 숨겨졌던 이야기, 시아버지가 짊어진 죄책감, 그래서 그렇게 말이 없었던 거구나. 다음 날 오전 미정은 은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이는 밤새 악몽을 꿨는지 얼굴이 창백했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어제 뭐라고 했어? 은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무 말 안 했어. 그럼 왜 울었어? 할아버지가 무서웠어. 무서웠다고? 응. 할아버지가 자꾸 벽 보고 말했어. 미안해, 미안해 하면서. 근데 아무도 없었어. 미정의 등줄기에 소름이 돋았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나보고 그랬어. 넌 아빠 닮았구나 하면서 울었어. 은지는 아빠 얼굴을 모른다. 사진으로만 봤을 뿐. 그런데 시아버지는 은지에게서 준호를 봤던 것이다. 오후 미정은 시댁을 다시 찾아갔다. 이번엔 은지를 이웃에게 맡기고 혼자 갔다. 시어머니가 문을 열었다. 미정아, 어제 일은 미안해. 괜찮아요. 아버님은요? 방에 계셔. 아까부터 나오질 않아. 미정은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다. 문틈으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아버님, 저예요. 대답이 없었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시아버지는 침대에 앉아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아버님, 시아버지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미정아, 나 미쳐가는 것 같아. 무슨 말씀을? 준호가 보여. 밤마다 보여. 미정은 시아버지 옆에 앉았다. 사진첩엔 어린 준호의 모습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졸업식, 결혼식,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엔 장례식장 사진. 아버님, 준호는 아버님 탓에 간 게 아니에요. 아니야, 내 탓이야. 시아버지는 사진첩을 꽉 쥐었다. 그날 내가 준호한테 너무 심한 말을 했어. 넌 왜 이렇게 무능하냐. 가족 하나 제대로 못 먹여 살리냐고. 준호가 울면서 나갔어. 그리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게 마지막이었어. 마지막 말이 원망이었어. 미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님, 준호는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그 말 때문에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난 아들한테 용서도 못 빌었어. 그냥 보냈어. 시아버지는 흐느꼈다. 70대 노인의 울음은 처절했다. 미정아, 난 죽어도 준호를 볼 면목이 없어. 어떻게 얼굴을 봐. 미정은 시아버지를 껴안았다. 그리고 함께 울었다. 그날 저녁 미정은 시어머니와 단둘이 앉아 있었다.
시아버지는 약을 먹고 잠들었다. 어머님, 아버님 병원에 모셔가는 게 어때요? 정신과 말이야? 네. 트라우마 치료가 필요할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양반 자존심에 그런데 안 가. 나도 여러 번 말했어.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두면 더 심해질 거예요. 알아.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근데 미정아, 너도 알아야 할 게 있어. 뭔데요? 그날 준호가 사고 나기 전에 내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대. 미정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뭐라고 했는데요? 시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아버지, 전 아버지 아들 아니에요.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미정은 시어머니의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무슨 소리예요? 준호가 죽기 전에 그랬대. 자기는 내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라고. 그게 무슨... 미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준호가 시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라니. 그럼 입양이란 말인가? 어머님, 그게 사실이에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호는 우리 친아들이 아니야.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미정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시어머니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30년 전이야. 우린 아이가 없었어. 결혼한 지 10년이 됐는데도 애가 안 생겼지. 병원도 다녀봤지만 소용없었어. 그러다 어느 날 내 아버지 친구가 아기를 데려왔어. 갓난아기였어. 그 친구가 말하길 이 아이 부모가 키울 수 없는 사정이 생겼다고. 그래서 우리한테 맡긴 거야. 그게 준호였던 거네요. 그래, 우린 준호를 친아들처럼 키웠어. 호적에도 올리고 누구한테도 말 안 하고. 준호도 20살 될 때까지 몰랐어. 미정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럼 준호는 어떻게 알았어요? 그게... 시어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준호가 군대 가기 전에 알았어. 우연히 서류를 봤나 봐. 그리고 우리한테 물어봤지. 제가 입양아예요? 하고.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말했어. 넌 우리 친아들은 아니지만 우리에겐 진짜 아들이라고. 준호는 그날 울었어. 많이 울었어. 미정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그 이후로 준호가 달라졌어. 밝았던 애가 조용해지고 가끔 멍하니 있을 때가 많았어. 우리는 최대한 준호를 위로했지만 쉽지 않았나 봐. 그럼 준호가 진짜 부모를 찾고 싶어 했나요? 아니, 오히려 반대였어. 준호는 자기 친부모에 대해 아무것도 알고 싶어 하지 않았어. 저한테 부모님은 아버지, 어머니밖에 없어요 하면서 시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그런데 내 아버지가 그걸 잘못 받아들인 거야. 어떻게요? 내 아버지는 준호가 자기를 진짜 아버지로 안 보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 준호가 어색해하고 말을 잘 안 하니까. 그래서 내 아버지도 준호한테 마음의 벽을 쌓은 거지. 미정은 가슴이 답답했다. 서로 오해한 거네요. 그래, 그 오해가 10년 동안 쌓이고 쌓여서 결국 그날 폭발한 거야. 그날이요? 준호가 죽기 전날 말이야. 시어머니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10년 전 준호는 사업에 실패했다. 식당을 차렸지만 6개월 만에 문을 닫았고 빚만 남았다. 준호는 시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아버지,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번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냉정했다. 안 돼. 넌 이미 3번이나 실패했어.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어. 아버지,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 난 내가 왜 이렇게 무능한지 모르겠어. 다른 집 아들들은 다 잘 사는데 넌 왜 이 모양이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달라지는 게 있어? 넌 가족도 제대로 못 책임져. 미정이랑 은지는 어떡하고? 그때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아버지는 처음부터 저를 아들로 안 본 거 맞죠? 뭐, 전 아버지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렇게 대하는 거죠? 시아버지는 할 말을 잃었다. 준호야, 그게 아니라. 됐어요.
알았어요. 전 이제 아버지 아들 아닌 거로 할게요. 준호는 집을 나갔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물었다. 그럼 아버님은 그 말이 마지막이었던 거네요. 그래, 내 아버지는 그게 한이 돼서 10년을 괴로워하고 있어. 준호가 원망하면서 갔다고 생각하니까. 하지만 준호는 그렇게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어떻게 알아? 준호는 제게 말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는 표현을 못하실 뿐이지 날 사랑하셔라고. 시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는 착한 애였어. 근데 내 아버지는 그걸 몰라. 준호가 원망하면서 갔다고만 생각해. 미정은 시아버지 방문을 바라봤다. 제가 아버님한테 말씀드릴게요. 준호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다고. 소용없을 거야. 내 아버지는 이미 자기를 용서 못해. 그때였다. 시아버지 방에서 쿵 소리가 났다. 아버님, 미정과 시어머니가 방으로 뛰어들어갔다. 시아버지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손에는 빈 약병이 들려 있었다. 119, 빨리. 미정은 비명을 지르며 시아버지의 맥을 짚었다. 맥박은 약하게 뛰고 있었다.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시아버지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 그리고 미정의 손을 잡았다. 미정아, 준호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나 이제 준호 만나러 갈게. 그리고 시아버지의 손에서 힘이 빠졌다. 구급차가 도착했고 시아버지는 응급실로 실려갔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위세척했습니다. 하지만 약물 과다 복용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어요. 언제 깨어날지는. 의사의 말에 시어머니는 주저앉았다. 이 사람이 왜 이러는 거야 왜? 미정은 시어머니를 부축하며 복도 의자에 앉았다. 정신이 하나도 없었다. 시아버지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니. 어머님, 아버님 괜찮아질 거예요. 미정아, 나 이제 어떡하지? 시어머니는 울먹였다. 미정도 눈물이 났지만 꾹 참았다. 누군가는 정신을 차려야 했다. 그날 밤 미정은 시댁을 정리하러 갔다. 시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침대 밑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서류가 들어 있었다. 미정은 그 중 하나를 꺼내 읽었다. 준호에게. 편지는 30년 전 시아버지가 쓴 것이었다. 준호야, 너를 처음 안았을 때가 기억나. 넌 너무 작고 연약했어. 나는 내가 우리 곁에 와줘서 정말 기뻤어. 너는 우리에게 축복이야. 미정은 편지를 계속 읽었다. 시아버지가 준호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소중히 생각했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편지. 준호야, 내가 너한테 표현을 못해서 미안해. 사실 난 내가 나를 진짜 아버지로 생각하지 않을까봐 두려웠어. 그래서 먼저 마음의 벽을 쌓았어. 하지만 너는 언제나 내 아들이야.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너는 내 아들이야. 미정은 눈물을 흘리며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아버님, 왜 이 말을 준호한테 안 하셨어요? 그때였다. 상자 밑바닥에서 또 다른 서류가 나왔다. 낡은 노란색 봉투. 미정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병원 진단서가 들어 있었다. 환자명 김준호, 혈액형 AB형. 미정은 고개를 갸웃했다. 준호의 혈액형은 O형이었는데 다시 봉투를 뒤적이자 또 다른 진단서가 나왔다. 환자명 김태수 시아버지, 혈액형 O형. 환자명 박순자 시어머니, 혈액형 B형. 미정의 손이 떨렸다. O형과 B형 사이에서 AB형이 나올 수는 있다. 하지만 O형은 절대 나올 수 없다. 그럼 준호는 정말 입양아가 아니었던 건가? 미정은 더 깊이 상자를 뒤졌다. 그리고 가장 밑바닥에서 한 장의 사진을 발견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어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년 3월 5일, 준호 100일, 마이너스 영수와 함께. 영수? 미정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님, 영수라는 사람 아세요?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알았어? 아버님 방에서 사진을 찾았어요. 영수라는 사람이 어머님이랑 준호랑 같이 찍혀 있어요. 미정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사진은 보면 안 되는 거였어. 어머님, 영수가 누구예요? 준호의 친아버지야. 미정은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준호는 내 친아들이 맞아. 근데 내 아버지 아들이 아니야. 시어머니는 병원으로 와서 모든 걸 털어놨다. 30년 전 나는 외로웠어. 내 아버지는 일만 했고 나한텐 관심이 없었어. 그러다 영수를 만났어. 내 아버지 친구였어. 미정은 말없이 들었다. 영수는 나한테 잘해줬어. 위로해줬어. 그리고 우린 실수를 했어. 준호가 그 실수의 결과였던 거네요. 그래. 준호를 임신했을 때 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 영수는 나한테 아이를 지우자고 했어. 하지만 난 할 수 없었어.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그래서 내 아버지한테 말했어. 솔직하게 내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다고. 아버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놀랍게도 용서해줬어. 그리고 아이를 우리 아들로 키우자고 했어. 미정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 준호에게는 절대 진실을 말하지 말자고. 준호는 우리 친아들로 알고 자라야 한다고. 그래서 입양하라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준호가 20살 때 진실을 알고 싶어 했을 때 우린 입양하라고 했어.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았어. 내가 바람을 피웠다는 걸 알면 준호가 더 상처받을 것 같아서. 미정은 고개를 저었다. 어머님, 그게 더 잘못된 거예요. 알아. 나도 알아. 하지만 난 겁쟁이였어. 준호한테 진실을 말할 용기가 없었어. 그럼 준호는 끝까지 몰랐던 거네요. 그래. 준호는 자기가 입양아인 줄 알고 죽었어. 자기 친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미정은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럼 영수라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모르겠어. 준호가 태어난 후로 연락 끊었어. 아마 어디선가 살고 있겠지. 그 사람도 준호가 자기 아들인 거 알았어요? 알았어. 하지만 책임지기 싫어했어. 그냥 사라졌어. 미정은 분노가 치밀었다. 준호는 평생 자기 정체성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했다. 그리고 입양하라는 거짓말 때문에 시아버지와의 관계도 틀어졌다. 어머님, 이 사실을 아버님은 아세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그럼 아버님은 평생 그 비밀을 혼자 짊어진 거네요. 그래. 내 아버지는 준호를 진짜 아들처럼 사랑했어. 근데 준호는 그걸 몰랐어. 그리고 내 아버지도 표현을 못했어. 두 사람 다 서로를 오해한 채 살았어. 그 순간 미정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다. 3일 후 시아버지가 깨어났다. 여기가 어디야? 아버님, 정신 차리셨어요? 미정은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시아버지는 천천히 주변을 둘러봤다. 나 왜 여기 있어? 아버님이 약을 많이 드셔서 병원에 실려오셨어요. 시아버지는 눈을 감았다. 죽지도 못했구나. 아버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미정아, 난 이제 살고 싶지 않아. 준호한테 너무 미안해서. 미정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님, 준호가 정말 아버님 친아들이 아니었던 거 맞아요?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준호는 내 피를 받지 않았어. 하지만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준호는 내 아들이야. 내가 키웠고 내가 사랑한 아들이야. 아버님, 근데 난 그걸 제대로 표현 못했어. 준호가 자기 정체성 때문에 고민할 때 난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오히려 벽을 쌓았어. 미정은 상자에서 꺼낸 편지들을
시아버지에게 보여줬다. 아버님, 이거 봤어요. 아버님이 준호한테 쓴 편지들. 시아버지는 편지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걸 어디서? 아버님 방에 있었어요. 아버님은 준호를 정말 사랑하셨어요. 이 편지가 증거예요. 하지만 이 편지들은 준호한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어. 난 겁쟁이야. 내 마음을 말로 표현할 용기가 없었어. 아버님, 준호도 아버님을 사랑했어요. 준호는 저한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표현을 못하실 뿐이라고. 시아버지는 흐느꼈다. 정말 그랬어? 네. 준호는 아버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다만 서로 마음을 표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긴 거예요. 시아버지는 한참을 울었다. 미정은 옆에서 조용히 시아버지의 손을 잡아줬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가 병실에 찾아왔다. 여보, 시아버지는 시어머니를 보지 않았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모든 걸 잘못했어. 당신 잘못이 아니야.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내가 바람을 피우지 않았으면 준호도 이런 고통을 겪지 않았을 거야.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준호는 우리 아들이야. 어떻게 태어났든 준호는 우리 아들이야. 여보, 당신도 나도 우리 모두 완벽하지 않아.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러. 하지만 그게 준호를 덜 사랑하게 만들지는 않았어.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함께 울었다. 30년 동안 쌓인 죄책감과 고통이 눈물로 흘러내렸다. 일주일 후 시아버지는 퇴원했다. 그리고 미정에게 부탁했다. 미정아, 나 준호 산소 좀 가고 싶어. 지금요? 응. 준호한테 할 말이 있어. 미정은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모시고 준호의 산소로 갔다.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시아버지는 산소 앞에 무릎을 꿇었다. 준호야, 아빠 왔다. 처음으로 시아버지는 아빠라고 불렀다. 평생 아버지라고만 불렀던 그가. 준호야, 미안해. 아빠가 너한테 잘 못해줬어. 표현도 못하고 너를 많이 외롭게 했지.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준호야, 아빠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내가 우리 곁에 와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는 아빠한테 축복이었어. 미정과 시어머니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준호야, 내가 마지막에 한 말, 저는 아버지 아들이 아니에요라는 그 말.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아빠가 이제 알았어. 너는 화가 나서 그랬을 뿐이지. 시아버지는 준호의 사진을 쓰다듬었다. 준호야, 아빠 용서해줘. 그리고 편히 쉬어. 아빠가 이제 너를 놓아줄게. 바람이 불어왔다. 마치 준호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날 저녁 미정은 은지를 데리고 시댁에 갔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앉아 은지를 무릎에 앉혔다. 은지야, 할아버지가 미안해. 그날 너를 무섭게 했지? 괜찮아요,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요즘 마음이 아파서 그랬어. 은지 아빠 생각하면 너무 보고 싶고 미안하고. 할아버지, 아빠는 하늘나라에서 할아버지 보고 있어요. 은지의 말에 시아버지는 웃었다. 그래, 맞아. 내 아빠는 착한 사람이었어. 할아버지를 많이 사랑했어. 나도 아빠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 너는 아빠처럼 착하고 예쁘고 똑똑해. 은지는 할아버지를 꼭 안았다. 시아버지는 손녀를 안으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미정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서로 상처 주고 오해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한다. 그날 밤 미정은 준호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준호야, 당신 아버지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어. 이제 알겠지? 사진 속 준호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리고 당신도 아버지를 사랑했다는 거. 당신이 그날 한 말은 진심이 아니었다는 거. 이제 아버지도 아셨어. 미정은 사진을 가슴에 안았다. 우리 모두 이제 서로를 용서하고 놓아줄 시간이야.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다. 미정은 눈을 감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사랑은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그리고 용서는 결코 늦지 않는다는 걸.